자, 지난번에 브랜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브랜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본질에 대한 게 잡히면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훨씬 유리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짜는 이유가 그런 방향성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사항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 나는 브랜드를 뭐 런칭하면 안 된다거나 뭐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채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이게 다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심지어는 일단 당장은 뭐 기술만 있어도 외주를 할 수는 있잖아요. 아이맵이라는 걸 만드는 걸 통해서 상품을 제공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꾸려나가는 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브랜드 본질 작성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브랜드 검진이라는 걸 하면서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지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존재의 이유를 표현하는 간결한 문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그 일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Y가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너 그 일 왜 해? 뭐 디자이너 왜 해? 뭐 사업 왜 해? 라고 했을 때 돈 벌려고 말고 특별히 나올 이유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재료가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리가 나오는데, 그냥 다짜고짜 질문만 들이민다고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료 수집이 많이 필요하다,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다양한 재료를 모으고 이제 이런 걸 채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내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꾸려가야 되겠다라는 걸 훨씬 좀 수월하게 감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자, 브랜드 본질이라는 게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전, 미션, 가치라고 있는데, 먼저 비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이루고 싶은 세상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한 거야 라는 그런 세계관 같은 거죠.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누구에게 큰 도움을 많이 줄수록 그 사람은 돈은 잘 벌게 돼 있어요, 사업에서 봤을 때. 그러면 대상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라는 게 정의가 돼야 돼요. 뭘 도와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게 할 건지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산이 민둥 대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숲이 우거진 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브랜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이렇게 불이 났던 산을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의 예시로 들어보자면, 제가 부자이너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든 건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디자이너로 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생활을 했을 때 항상 저가 경쟁이 저의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숙제였어요. 저는 경쟁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이랑 싸우는 게 싫어요. 그리고 굉장히 승부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꼭 이겨야 되는 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임을 하더라도 막 격투 게임 1대1로 막 싸우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같은 편이 돼서 뭔가 미션을 수행해가는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서로 다 적이고 예민하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을 때 저 회사의 팀장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갖 거를 다 알려주시고 나서 저는 이제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의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
뭐 고객 미팅에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견적, 뭐 계약 이런 거에서부터 다 알려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스승님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스승님 입장에서는 그거 알려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거, 알고 있던 거를 공유해 준 것 뿐인데, 그게 저에게는 진짜 생업이 달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겪어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먼저 앞선 사람들이 약간만 도와주고 알려줘도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강의도 많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강의 영상 플랫폼 같은 데 보면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것들도 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왜 이게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 결국에는 경쟁자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쁘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파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남 잘 돼서 나한테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공부하고 브랜딩 마케팅을 공부하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디자인 생태계가 이런 건지. 결국에는 각자의 브랜딩이 안 돼 있어서 각자가 차별화를 시킬 게 없었구나. 그냥 기술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그 도구로만 하려다 보니까 똑같지 뭐. 로고 디자이너가 쟤랑 나랑 뭐가 달라? 스타일이 약간 다른 거? 뭐 느낌이 약간 다른 거? 경력이 조금 다른 거?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막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객이 봤을 때는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겠어요? 가격이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비싼데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 경쟁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시장을 보면 싼 것만 찾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더 줘서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해주기를 원해 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걸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석이 되고 고객 타겟층이 분석이 돼서 자기만의 타겟층을 설정을 하고 내 브랜딩을 해서 이 메시지를 수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만 하게 되면 각자 갈 길 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디자이너들이 서로 협동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경쟁 대신에 상생하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제 부자이너스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이너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브랜딩을 통해서 경쟁 대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의 부자이너스에서의 이상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비전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비전이라는 거는 좀 이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꿈꾸는 모습, 꿈꾸는 세상,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아까 예시 들었던 대로 이런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차원이 될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브랜드의 비전을 만들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재료를 넣으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나와요. 공감이 되고 꽂히고 좀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이 맞는 키워드들을 모으다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션은 방금 말씀드린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거진 숲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 자체가 이제 실행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저의 예시로는 부자이너스에서 그런 디자이너들의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브랜딩과 마케팅과 좀 더 나아가서는 사업 전반적인 그런 지식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식과 또 정보와 콘텐츠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게 부자이너스에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저희 강의실에 인터뷰도 몇 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또 좋은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해드리고, 또 가끔 제가 모임도 열거든요.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번에는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비공식으로 건당 몇 억 하시는 그 대표님 모시고 한번 좋은 이야기 듣는 시간도 가졌었고, 궁금한 거 나누는 이야기들, 자리들도 에이전시 10년 넘게 하시는 이제 부만남 형님도 모셔서 질문 답변 한 적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이런 브랜딩이나 사업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실행하는 것들이 다 이런 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미션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교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냥 디자인을 한다가 끝이 아니라 이걸 뭘 이루기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게 그 브랜딩에서 말하는 이 본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봤을 때 내 돈 가져가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기분이 좋겠냐 이거죠. 장사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걸 디자인을 하더라도 내가 저번에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지인 중에 애견 샵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막 진짜 진심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잘 안 돼.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단순히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셔.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 드리고, 홈페이지에다가 그분의 이야기들을 녹여서 컨텐츠를 올렸더니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아, 이분도 이제 그 의미 있고 정말로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일들이 이제 더욱더 지속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 좋은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분에게도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나도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직하고 실력 있고 진심인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반려동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 내 매장을 만드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잘 되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면 그게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맞게 이런 스토리적인 거, 방향성, 브랜딩,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기술만 있게 되면 얼마에 해주냐? 저기는 얼마에 해주던데? 그냥 진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 보시고, 나중에 내가 내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짓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어떤 나무를 심냐, 어떻게 심냐, 어디에 심냐에 따라서 기간도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지고 인력 이런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할 거냐, 중요시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싼 걸 제공한다. 어떤 그 항공사 브랜드 중에 이제 저가,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이게 핵심 가치인 데가 있대요. 거기에서는 기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말 건지, 이 메뉴를 줄 건지 저 메뉴를 줄 건지 이런 것도 항상 가격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기준이 명확하니까 선택하기도 쉽겠죠. 그렇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생태계 복구를 최우선으로 할 테니까 기간, 비용 무시해라. 어떻든 상관없다. 무조건 자연이 이런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나라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비전, 미션, 가치라는 브랜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내가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거를 적어 보시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비전, 어떤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가? 그리고 미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게 내가 제공해주는 제품 서비스도 포함되겠죠.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컨텐츠도 만들고 뭐 또 이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테니까. 그리고 가치는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원칙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미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순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가 미션을 만들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되게 막연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뭐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샘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어라는 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홈페이지가 생김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뭐지? 내가 뭐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같은 거 다 떠나서 내가 항상 문제를 느꼈고 해결하고 싶은 게 뭐였지? 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디자인이 도움이 된다면 쓰는 거고, 뭐 다른 게 필요하면 그걸 배워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뭐 부자이너스를 만들 때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가 경쟁이죠. 저가 경쟁이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1번을 해결하려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는 그냥 자기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가 누군데 그걸 해결하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어도 될 수 있고, 이 문제와 너가 무슨 상관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가치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권위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결국은 공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이거죠. 공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얼마나 특정한 사람들의 공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브랜딩에서는 어쨌든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없으면 진짜 얘기 드린 대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여기서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야 돼요. 이게 막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는 잡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정말 특정한 소수여야 돼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사람들을 잡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특정한 문제, 특정한 대상, 그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이너스라는 것도 제가 디자이너 생활 해봤잖아요. 프리랜서도 해보고 이제 직장인도 해봤고, 그리고 잘려도 보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저가 경쟁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저가 경쟁이 심각하고 그게 디자이너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나도 느껴봤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하려고 한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가 경쟁에 빠져있는 대상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세팅이 되는 거고, 만약에 홈페이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이런 뭐 기술이나 경험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해당하는 분야, 해당하는 대상과 어떤 관련된 경험이나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어떤 문제를 겪어봤던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했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저 대상들과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 제가 뭐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많잖아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건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디자이너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뭐 모수는 적어지지만 훨씬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잖아요, 대상이. 그리고 훨씬 또 공감을 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디자이너에게 맞춤형으로 설명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상관없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준다, 공감해준다 라는 느낌도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을 싸게 써먹으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도움을 청하고 싶은가? 이게 반대로 말하면 나도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걸 제공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공감을 할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나한테서 구매를 하고 싶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공감이라는 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제 상품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자이너스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아이맵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리셀러를 하면서 나의 사업을 준비한다면 이제 나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맞춤식으로 뭐 설계를 도와줄 수도 있고 기획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행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되지 않으면 일변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과 뭐 정보 제공이 없으면 디자이너들이 아무리 정말 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저가 경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극심해지니까.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몸값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 저가 경쟁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런 그 반려동물 관련한 샵에 홈페이지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동물을 사랑하는 사업가 분들도 그 일이, 그 진심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업계에 진짜 뭐 사기꾼들도 많다고 쳐요. 아니면 진짜 마음 없이 동물들을 다 돈으로 보고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없지 않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카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예시를 들지만 성수동에 있는 작은 카페들만을 대상으로 내가 디자인을 해준다면, 내가 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카페가 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거기가 오프라인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아도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뭐 원두나 뭐 여러 가지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진출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 분야가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 홈페이지가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잖아 가 되면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저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다른 사람한테 사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나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고 싶으면 이제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내 브랜딩이 어떻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대체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자이너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가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해봤고 이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입장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경험했고 이거를 극복해서 나는 사례와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카페를 대상으로 하면 내가 카페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어떤 관련한 경험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요약하자면 짧은 문장으로 이제 요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자이너스에서는 계속 좀 저도 다듬고 있어요, 이 문장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업하는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사업이라는 단어도 조금 폭이 넓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사업은 이런 부분인데 그 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에. 그래서 조금 더 좁히고 명확하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브랜딩을 통해 저가 경쟁을 해결하는 상생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방금 말한 거 따로 적어놔야겠네요. 저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방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표현도 해보고 단어도 끄집어내보고 이제 한번 요거를 다듬어서 만들어 보시면 그럴듯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브랜딩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기술로 제가 버티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 이제 이 리셀러 아이맵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버티기라는 게 결국은 내 브랜드, 나의 일이 구체적으로 갖춰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메인이 되면서 또 이제 더 필요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실 건데, 어찌됐건 고민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이 브랜드 미션 만들기 순서대로 한번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아이맵과 기타 사업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